안녕하세요. 테마주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종목 발굴 시스템 타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사관학교 진행의 MTNW 김도기 어드바이저입니다. 주식사관학교를 통해 종목 선정 방법,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손절매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과 MTN 타라 시스템이 주식 투자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주식사관학교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88로 타라 김도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휴대폰으로 하단 자막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고 참여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사관학교 강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시장 주도주 찾는 방법으로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목 선정 방법으로 의미 있는 천장봉을 찾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기준으로 오를 만한 이슈가 있는지 첫 번째 확인하자. 두 번째, 거래 대금이 충분하게 터지는지, 1분에 10억 이상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충분하게 터지는지 보자. 세 번째, 돌파가 나오는 종목인지 확인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테마주를 선정하고 테마주에서 1등 테마주를 고르고 그 1등 테마주 내에서 1등 종목을 골라서 거래하자. 결론은 테마주 순환매를 이용해서 의미 있는 천장봉을 찾아내고 오늘의 주도주를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테마주 발굴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마주는 이슈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요. 그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얼굴이 있을 때 뭐 각가지 이슈들이 있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때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테마는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있을 때 테마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기타 뭐 행정수도 이런 정책들이 있을 때 테마주가 형성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을 때 테마주가 형성이 된다. 지금 뭐 코로나 관련 이슈가 가장 크죠. 간단하게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거시경제 변수나 원자재 가격, 기업이 실적 발표, 컨센서스가 있을 때 테마주가 형성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종목을 잘 골랐다고 하면 이제는 어느 시점에 잡아야 되느냐. 단기 매매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를 할 때 매수 타이밍은 항상 손절 자리를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손절매 자리가 어딘지 보고 내가 들어가야지 빠르게 커트하고 나올 수 있지. 들어갔는데 내가 어디에 털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타이밍을. 첫 번째 타이밍은 시가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 시작해서 시가에 잡을 수도 있고 시가에서 대략 한 2%에서 2.5%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시가에서 2%에서 2.5% 이내 구간에 가격 저항선, 뒤에 용어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저항선 돌파하기 전에 잡자가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돌파가 됐다고 하면 그 가격 지지선 위에서 잡지 말고 아래에서 매수하자. 이게 첫 번째 매수 타이밍, 시가 매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매 타이밍은 이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분봉 이평선을 보겠죠? 그 분봉에서 1분봉이든 3분봉이든 5분봉을 어떤 이평을 보더라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평선, 22평선 위에 있을 때, 22평선 아래에 있을 때 나뉘게 되는데요. 22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현재 주가가 22평선 위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타이밍을 어디서 잡을 거냐?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이 N자를 만드는 구간에서 들어가자. 이평선 위에 있다면 고점을 하나 찍고 내려오다가 이평선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
단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앞에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잡자가 M 패턴이 되겠습니다. 요 5일선 위에 있을 때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앞서 만들었던 요 이 가격을 깨지 않고 있다가 다시 돌파하는 자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크게 W자를 만들게 되겠죠. 22평선 위에서. 요게 22평선 위에서 타이밍을 잡는 방법. M 패턴. 고점 돌파 못했을 때는 W 패턴에서만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2평선이 깨져서 22평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타이밍을 잡냐? 세 번째 타이밍입니다. 22평을 깨고 내려왔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가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 매수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다시 반등이 나와서 이평선에 한번 부딪히고 다시 하락했을 때 이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저점을 깨면 주가가 낮아지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저점을 깨지 않고 있다가 이 돌파하는 자리가 W 패턴 22평을 돌파하는 타이밍이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 타이밍 알아봤습니다. 시가 매매, 두 번째는 이평선 기준으로 위에 있을 때는 N자, W자, 그다음에 22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W 패턴. 제가 이제 뭐 스캘핑이 아니라 단기 매매, 데이 트레이딩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데이 트레이딩 매매는 이 세 가지 조건만 기준을 지켜서 거래하신다 그러면 손절 자리가 어딘지 몰라서 손절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타 이제 단기 매매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호가 보는 눈이 좀 있으면 좋은데요. 요거는 이제 스캘핑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뒤에 용어에서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가급적이면 올려쳐서 비싸게 잡지 말고 호가 밑으로 깔아서 잡는 방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호가 움직임을 쭉 지켜보면서 이 종목의 강도를 파악하고 이 저점을 깰 것인지 아니면 안 깨고 위로 돌파가 나올 것인지 확인하면서 매매하면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용어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 텐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 선정 타이밍은 전부 다 단기 매매, 특히 데이 트레이딩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스캘핑은 호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별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까 가격 저항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 저항선, 가격 지지선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주가에서 3만 원, 4만 원, 5만 원, 지수에서 뭐 3,000포인트, 2,000포인트 이렇게 0이 연속해서 붙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심리적인 저항선,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가격 저항선, 제가 편하게 가격 저항선, 가격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가격 저항선 아래에 있을 때는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이 가격 저항선 위에 있을 때는 깨고 내려오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즉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기 매매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보는데 MA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게 MA 20 이동평균선, 즉 20분,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모멘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되겠고요. 항상 제가 아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지만 22평선 주가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타이밍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22평선 파란색이니까 차트에서도 한번 22평선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고점, 전저점을 우리가 카운트하는 기준도 22평선을 기준으로 한다. 최고점, 최저점은 122평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VI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VI.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아닌데 이제 매도할 때 VI가 매도 타이밍 알아볼 때 VI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첫날 종목 선정할 때 돌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돌파 매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돌파가 나온다. 시가에 갭이 나온다. 돌파 갭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돌파는 장중에 이평선을 돌파하거나 전고점, 최고점을 돌파한다. 돌파한다. 그러면 뭡니까? 고점을 높인다는 얘기는 이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돌파가
이 돌파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돌파를 타이밍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단기 매매에서는 돌파가 타이밍이 아니다. 돌파할 때 타이밍을 잡게 되면 바로 추격 매수가 됩니다. 추격 매수에서 성공할 수도 물론 있지만 자칫 최고점에 매수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되고요. 그거는 바로 뇌동매매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뇌동매매를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추격 매수 한번 잘못해서 그게 추격 매수를 왜 했냐 또 보면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손실 났으니까 복수하고 싶어서 이런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뇌동매매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매수 타이밍 규칙을 3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규칙에 기반해서 거래를 해야지 뇌동매매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실제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례 종목들은 전부 다 이제 타라 시스템 돌파 매매 전략에서 한번 나왔던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라온시큐어인데요. 라온시큐어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침에 강력한 이 돌파 갭이 나왔죠. 돌파 갭이 나왔고 여기가 가장 높은 고점이었는데 이 고점을 하면 시초가에 돌파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대금을 보시면 시총은 1,779억인데 거래대금이 4천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이 종목 이런 종목 이슈가 또 백신 여건이라는 이슈도 있고 이런 종목 거래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시가의 10% 넘는 갭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갭이 이렇게 큰 종목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시가에 돌파가 나왔지만 이렇게 큰 갭이 나왔을 때는 무턱대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시가 매매. 시가에서 첫 번째 가격 저항선 돌파 전. 첫 번째 가격 저항선은 보통 2%에서 시가 대비 2에서 2.5% 구간 내에 있습니다. 아침에 11% 넘는 갭이 떴기 때문에 바로 올랐다가 바로 하락하게 되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갭을 메우면서 갭을 다 메꾸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시작하지 말자. 갭이 큰 종목은 기다렸다가 시가 매매는 갭 상승이 나와서 밑으로 몸통을 만들지 않고 다시 시가를 돌릴 수 있는 종목. 그래서 22평 다시 타고 들어왔죠. 여기에서 시가를 돌파할 때나 시가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이격이 저점이 너무 낮아서 이격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 시가를 돌파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이격이 작은 상태에서 돌파할 때 잡아주는 게 좋겠고요. 자, 시가에서 첫 번째 이 시가가 4,400원이니까 첫 번째 가격 저항선은 4,500원이 되겠죠? 4,400원에서 4,500원 대략 2에서 2.5% 구간 내에서 잡아주면 되겠다. 제일 좋은 타이밍은 물론 4,400원 정도가 되겠지만 뭐 모두가 다 정확한 가격의 타이밍을 잡을 수 없고 또 분할 매매를 하다 보면 매수가가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 저항선인 4,500원을 돌파하기 전에 잡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주가가 상방향으로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아침에 만들었던 이 고점을 반드시 돌파해 줘야 됩니다. 이 고점이 얼마냐? 4,500원 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4,500원 한 20원, 30원 되는 것 같은데 가격 저항선 돌파하기 전에 잡고 전 고점을 항상 돌파하기 전에 잡아서 고점이 돌파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고점이 돌파돼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가 매매 하나가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제 이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 이 위에서 잡는 것들은 다 추격 매수입니다. 이 위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겠고요. 스캘퍼가 아니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은 어디서 나오냐? 제가 뭐 4,400원에 잡아서 대략 뭐 4,600원 정도에 매도를 했다. 그다음에 재진입 타이밍을 보니까 22평선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잡는다고요? 22평선 위에 있을 때는 두 번째 타이밍 잡는 방법. N자. 그래서 22평선을 향해 내려오다가 다시 52평으로 타고 들어가는 이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면 되겠다. 포인트는 그래서 N자 타이밍을 잡을 때 포인트는 여기 하나의 고점입니다. 어디가 저점이 될지 모르지만 가격선 위에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가 타고 들어오는데요. 여기
이평을 타고 들어온 요 자리 혹은 밑꼬리 타이밍 이런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잡아주냐? 앞에 있던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잡자. 또는 이 중간에 4,700원이라는 가격 저항선이 있을 겁니다. 이 저점에서 4,700원 가격 저항선을 돌파하기 전에 잡자. 그리고 앞에 있는 고점 4,700원 위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자. 이게 두 번째 매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 사자 하면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성공하겠지만 돌파하자마자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라운 시큐어로 시가 매매하고 22평선 위에 있을 때 N자 타이밍 잡는 방법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살펴볼 종목은요. 나우 아이비라는 종목입니다. 4월 9일에 타라 시스템에서 돌파 매매 포착이 돼서 상한가까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시가총액은 1,635억입니다. 근데 이날 거래 대금이 883억. 쉴 새 없이 터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트,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입니다. 역사적인 고점을 아침에 갭 살짝 동반해서 빠르게 돌파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서 이 앞에 고점이 없습니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그날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분봉 타이밍으로 이렇게 나우 아이비 상한가까지 상한가까지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타이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살짝 갭이 나와서 시가 부근에서 계속 횡보하고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시가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오전에 잠깐 몇 분 동안은 음봉이었습니다. 근데 음봉으로 몸통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시가를 회복해서 시가 회복할 때가 일단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그러면 최대 어디까지 매수를 해줘야 되느냐? 시가가 13,600원입니다. 그럼 13,600원의 첫 번째 가격 저항선은 2%, 2.5% 내인 첫 번째 가격 저항선은 14,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시가 13,600원에 잡으면 제일 좋지만 13,600원에서 14,000원 돌파하기 전까지 잡는 게 첫 번째 매수 타이밍. 가격 저항선 돌파 전까지 잡자. 돌파 후에 잡게 되면 돌파했습니다. 여기 돌파할 때 내가 이 14,000원, 50원, 100원 이 14,000원 가격 저항선은 보통 대량의 이제 물량이 있는데요. 그 위에서 잡게 되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최고가에 잡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최고가에 잡아서 주가가 빠지니까 결과론적으로 상한가까지 갔지만 내가 여기서 빠지니까 겁을 먹고 손절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돌파하기 전에 잡고 돌파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 돌파가 된 이후에 내가 못 잡았으면 다시 가격 저항선 아래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VI 걸리고 가격 저항선 16,000원 가격 저항선까지 VI 이후에 16,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요. 우리 매도 이제 언제 매도하는지는 다음 방송에 매도 타이밍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가 매매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타이밍은 어디서 나오냐? 22평선 위에 있으면 N자 타이밍이 나오는데요. N자 타이밍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못 가고 이 저점을 깼습니다. 그러면서 22평선을 이탈했죠. 그럼 이제 현재 22평선 아래에 있을 때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다? 바로 22평선 아래에서는 W밖에 없다. 저점 매수 없다. W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22평선을 깨서 22평선에 이렇게 부딪히죠. 그래서 첫 번째 저점이 하나가 확인됐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저점이에요. 그럼 항상 W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저점을 깨면 안 된다. 저점을 깨지 않고 있다가 이제 22평선에 점점 수렴합니다. 수렴하다가 22평선을 타고 들어가는 자리에서 최저점 밑꼬리 터닝 포인트 호가 카운팅에서 딱 잡아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거 잡아내는 건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22평선 올라타서 최소한 가격 저항선 16,000원이 있습니다. 가격 저항선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주잖아요. 되돌림을. 돌파하기 전엔 잡아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저항선 돌파하면 일단 이익이 나 있는 상태가 되겠고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던 전고점을 돌파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충분히 살 타이밍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는 뭐 하고 있다가
16,000원 돌파하고 이 고점 돌파할 때 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 추격 매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상한가 갔다면 뭐 문제될 게 없는데 일시적으로 이익이 났다가 안 팔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가죠? 요거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번에도 또 22평 이탈해서 하나의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이 저점을 안 깨야 되겠죠? 안 깨고 있다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와야 되는데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세가 깨진 거예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 나우아이비를 이제 오전에 봤으면 오후에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그림인데요. 오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아까 이제 저점 찍고 하락해서 15,200원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했습니다. 고점을 높였어요. 근데 여기서 22평을 또 이탈했죠? 22평 이탈해서 여기 저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22평선 아래에서 이 저점을 안 깨고 계속 수렴하다가 22평선을 타고 들어와요. 그럼 여기가 W자, 22평선을 타고 들어온 W자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앞에 있던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하러 갑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못 잡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앞에 고점 돌파하기 전에는 잡자. 돌파하고 확인하고 잡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타이밍을 놓쳤다면 여기서 돌파할 때 잡지 말고 어떻게 하자? 22평선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N자 이거 보이시나요? N자에서 W자, 22평선 아래에서 이렇게 W자 만드는 거. 여기가 타이밍이 되겠다. 네. 또 16,000원 돌파하기 전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이때 안 잡고 있다가 돌파한 이후에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격 저항선이 돌파했던 거를 깨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고점 매수해가지고 이 지지선이 깨지니까 손절매하고 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이때 놓쳤다고 하면 다시 가격 지지선 아래에서 매수하자가 되겠습니다. 자,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에도 22평을 깨고 내려와서 여기 저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점 하나 만들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요거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22평선 아래에서 W자 패턴 450원, 400원 요 자리가 상한가 직전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빠르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분봉 차트인데요. 3분봉에서도 보시면 저점을 여기서 깼습니다. 그러면 타이밍이 안 나와요. 자, 다시 내려와서 새로운 저점 하나 만들고 이 저점을 안 깨고 있다가 들어가죠. 아, 이제 그럼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다. 또 22평 깼을 때 저점을 안 깨고 있다가 들어가는 자리. 은 3분봉을 보든 1분봉을 보든 1봉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사례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생각보다는 별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제가 노란톡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 매수 타이밍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수 타이밍, 단기 매매를 매수 타이밍 첫 번째, 시가 매매, 시가에서 첫 번째 가격 저항선, 대략 2%에서 2.5% 구간에 있는 가격 저항선 돌파하기 전에 잡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22평선 위에 있을 때는 고점 돌파할 때, 가격 저항선 돌파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내려오다가 다시 상승하는 N자 패턴에서 잡자. 22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항상 전저점 하나 확인하고 저점을 깨지 않고 있다가 22평선을 돌파하는 W 패턴에서 잡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주식사관학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